오늘은 베트남 어픽에 대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리뷰, 그리고 성적에 대한 인증,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오픽 시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아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빠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오픽은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하는데 베트남어 말하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픽 시험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픽의 등급입니다. 노비스 로우부터 어드밴스 로우까지 총 7단계에 대한 점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는 여기에 보면 요약으로 되어 있어요. 오픽 홈페이지를 가보면, 그래서 노비스 같은 경우는 단어를 나열해 말할 수 있고 좀 개인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수준이 노비스 레벨이라고 할 수 있고, 인터미디어 레벨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인터미디어 LMH, 보통 우리가 IM 레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밴스 레벨인데, 어드밴스 로우 레벨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능숙도다. 그래서 총 7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인증입니다. 제 이야기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AL 레벨, 아까 제가 인증했던 이 최고 레벨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좀 운이 좋았고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자, 일단 본격적으로 리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픽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는 거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자기 정보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기에 대한 정보 선택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약 60에서 70%에 대한 문제가 내가 선택한 서베이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자, 직업과 공부 경험은 없고 수강 후 5년 이상 지나고 개인 주택 아파트 홀로 거주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백그라운드 서베이 주제와 향후에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 말을 하는 답변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총 12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조깅, 걷기, 음악 감상,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 국내여행, 해외여행,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제 문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제가 오픽에 관련된 세부 영상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자기소개죠. 자, 아까 백그라운드 서베이까지는 한글로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할 때는 100% 이 문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듣기로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답변은 이제 헤드셋과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1번은 100% 자기소개입니다. 유튜브 만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몸풀기, 좀 입풀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땐, 쏨, 자든, 리서홉, 딩빗.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렇게 나왔네요. 만텅 람지 기 어냐 좀 더 이전자잉. 한가할 때, 쉴 때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잉어이 라센 phim mà đọc sách ăn cơm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 là khi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với bạn bè là bạn thường nói những chuyện gì? 같은 경우는 그 답변을 리켄, 약속을 잡는다든가 kiểm tra lại 레킨, 아니면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한다든가,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라호이탐, 아니면 노이쨘, 수다 정도, 이렇게 해서 전화기로 친구랑 이런 식으로 주제를 얘기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어떻게 질문이 나냐? Là bản thân ngồi điện thoại vài thứ mới trong tuần. ví dụ là thứ hai, là thứ ba, tại sao? 자, 일주일에 어떤 요일에
전화를 보통 하냐? 보통 우리가 전화를 많이 쓰는 날이 있겠죠? 그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 보통 이때 일이 좀 많고 또 회사에 긴급하게 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때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thứ sáu báo cáo công ty là kiểm tra lịch trình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키워드입니다. 절대로 답변이 아니고요. 키워드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hãy miêu tả nội thất trong nhà bạn thế nào? có những gì? 뭐 집안에 있는 가구 묘사 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대랑 소파 그리고 책상.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Hãy miêu tả là một nội thất trong nhà bạn mà bạn yêu thích nhất. tại sao? 자, 가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구에 대해서 묘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침대에 대해서 묘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날람망고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브랜드 이름도 간단하게 라트용히오 에이스 그렇죠. 뭐 에이스 침도 유명하죠. 그리고 사이즈도 뭐 커서 마음에 든다 해서 뭐 em mà rất thích là giường này tại vì là có lon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했습니다. 보통 이제 콤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또 이런 문제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상황 해결 능력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네요. 만다 등가 원대 với nội thất trong nhà bạn chưa? 자, 집에서 이런 가구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게 상황을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 이런 침대를 샀었는데 제가 주문한 사이즈와 다르게 배송이 돼서 직원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교환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라는 게 꼭 침대 가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은행에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원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해변에서 어떤 상황을 주고 해결하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7번 문제가 끝나면 시험 난이도 변경에 대한 창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문제를 선택할 때 3번 난이도로 선택을 했어요. 보통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4번, 5번, 6번 레벨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뭐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3번 레벨을 선택하더라도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이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난이도에 대해서 변경을 할 건지 여쭤보는데요. 저는 뭐 난이도를 그대로 3번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Hãy miêu tả là xe đạp của bạn thế nào? 제가 아까 처음에 구기 종목 운동을 선택할 때 자전거를 선택을 했죠. 네, 다행히 자전거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전거가 나왔다는 거는 이 자전거가 보통 콤보로 아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먼저 자전거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아니면 자전거에 대한 탈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세 번째는 이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기억이 있는지 뭐 이렇게 보통 예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전거에 대한 묘사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묘사했냐? 세랍과 엠거 조. 자, 조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제 자전거에는 바구니가 그러면 바구니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실기에 되게 용이하겠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예, 가볍고 뭐 브랜드도 뭐 새 거고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먼저 묘사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더니 다음 문제가 말라이세 갑들 기나 자, 이 자전거를 언제부터 타게 됐고 또 누가 자전거를 타는 걸 알려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자전거 타는 어떤 실력이 어떠했냐라는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탔고 저희 아버지께서 자전거 타는 걸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노띠엔커 아니울람 자 은하가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이 노이베 trải 많이 về việc đi xe đạp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냐? 뭐 아까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질문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행을 가는 중에 네 둘리 네 미퉁 자 이게 타이어가 빵꾸나다라는 뜻이에요.
제 자전거가 밑둥 빵꾸가 나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또 식 리셋 이게 자 식이라는 단어가 그 자전거 체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리셋이 좀 녹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인이 좀 녹슬었고 가이다이는 이제 뭐 팔이 부러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라이 뭐 이렇게 같이 고치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상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선택했던 주제 안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보통 이 뒤에 5문제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주제, 바로 돌발 주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나요? 아, 그래도 좀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베트남은 가본 적이 있었냐? 어떤 도시를 가장 좋아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호치민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후로는 많은 높은 고층 빌딩이 있었고, 그리고 뭐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한국과 좀 비슷하고, 또 음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여행을 갔었던 장소, 그리고 이 호치민 사람들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기반 là 준비 gì là 좀 하디 là đi du lịch ở nước ngoài. 자, 해외여행을 갈 때 어떠한 물건들을 준비를 하는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권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돈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신용카드도 혹시.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입니다. Bạn sẽ diễn kịch là theo tình huống bạn có kế hoạch gặp một người bạn. Hãy gửi cho bạn và từ ban đến là 4 câu hỏi. 자, 이게 바로 역할 극이고 상황극인데요. 지엔킥이라는 데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오픽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상황을 듣고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제가 컴퓨터에게 하는 거겠죠. 이제 친구를 어디에서 만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뭘 할 건지, 그리고 뭐를 먹을 건지, 어디에서 만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직접 하면 됩니다. 물론 컴퓨터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문제입니다. Bạn có một vấn đề là trước khi gặp nên hủy kế hoạch để xử lý. 여기서 보면 보통 아까 그 돌발 주제에서는 상황을 주고 물어보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뒷질문은 보통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랑 약속이 취소가 됐다.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 티켓 예매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먼저 사과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만나는 게 어떻겠냐. 뭐 아니면 시간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 만나는 장소를 너가 편한 장소에서 만나면 어떻겠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가 혹시 갖고 있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나 너 따라갈게. 그래서 너 다시 한번 미안해 라고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스크립트에는 이제 빠졌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러한 혹시 상황들을 겪었던 실제 경험이 있었냐?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언제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런 상황 설명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먼저 베트남어는 베트남어 뽀개기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시원스쿨의 송유리 강사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여기 가면 무료 자료가 정말 많아요. 여기 가셔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오픈 카카오톡이 많이 있죠. 내가 방을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오픈 카카오톡 방에 들어가도 되고 보면 이제 제가 있는 방은 한국 베트남 교류 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같이 했습니다. 강지환 선생님 오픽 강의인데요. 사실 이 선생님은 영어 강사님이세요. 근데 사실 오픽이라는 시험이 영어에서 이제 기반한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문제 스타일 그리고 답변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영어의 오픽을 지금 이제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기준이 똑같겠죠. 채점 기준이. 그래서 현재 베트남어 관련된 오픽에 대한 주제나 이러한 정보들이 많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강지환 선생님 오픽 강의를 많이 듣고 이거를 베트남어로 좀 바꿔서 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혹시 뭐 여러분들도 오픽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시험을 쳐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오픽에 대한 자세한 어떤 답변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셨다면 싫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